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21일부터 나라가 온전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을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세 가지 명분을 걸고 단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동형 비료대표제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좌파 정권이 끝까지 한마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너무나 어렵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정의당 의석수가 6석인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연동형으로 가면은 30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합하면은 얼마든지 끝까지 대대손손 좌파들이 해먹겠다. 이 선거 제도를 한국당하고 파트너하고 협의를 안 하고 숫자로 밀어붙여 가지고 하겠다. 이것을 막겠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나라를 엄청 후퇴시키고 독재 중에 왕 독재 국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공수처 중에서 수사 대상이 5,000명이라 그러면 그 안에 전부 다 판검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판검사입니다. 이런 판검사들이 전부 다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조국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권력을 더 크고 비대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대손손 해먹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입니다.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인데요. 이 군사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한미일이 북한의 중국의 이런 무력 도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국이 파괴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자해행위인데 이런 부분을 세 가지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지금 엄청나게 국가가 위기고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됐는 데는 실질적으로 뭡니까? 크게 봐가지고는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엄청나게 경제도 못하고 외교도 못하는데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한국당이 자충수를 떠서 그렇습니다.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정권을 좌파 정권한테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정말 정치 술수의 구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두환 시대 때는 전두환을 영웅이라고 치켜 세우고 5.18을 구국적 결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이익에만 맞게 이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또 그쪽으로 또 엄청나게 헌신과 봉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좌파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뭡니까? 역할을 하고 있고 상부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비꼬아가지고 단식 다음에는 사퇴밖에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한국당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를 잘 못하는 게 이 원죄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탄핵에 찬성했는 그런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염치 없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이 지금 난국이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난국을 황교안 대표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이 사람의 사주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돌파를 하려면 이 사람 자체가 끈기가 있어야 되고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집념이 없으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황교안 대표의 사주도 풀이를 했지만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주의 격 자체가
정강격에 정인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틀 자체가 뭡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바른 사람입니다. 반듯한 그릇 안에서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자신이 밥그릇을 깨가지고 새로운 밥그릇을 만드는 기운은 굉장히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 사주 안에도 상강 기운이 월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방골의 기운도 이 사람은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주의 일주를 보면은 정사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집념이 강합니다. 아리우로 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정화도 불이고 사화도 불입니다. 불이 아리우로 통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집도 세고, 그리고 한마디로 불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다 탈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러한 충분한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한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다가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는 정말로 저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단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한교안이가 자기 당 안에 탄핵파도 많고 또 그 반대파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 자체가 하나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 단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에너지를 모아 가지고 황교안 체제로 총선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의 사주 자체가 굉장히 집념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그러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사주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발산의 기운이 강합니다. 목화의 기운은 우리가 발산의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주를 보면은 정유년, 갑진월, 정사일, 이민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기운이 3개가 있고 목기운이 2개가 있습니다. 5개가 발산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끝까지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발산을 해대면은 자기 몸이 다 탈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강한 그런 집념을 이 사주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월 달은 좀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자기의 운이 좀 힘든 운이고, 12월 달, 12월 중순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어떤 간운이 이 사람의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임수의 뿌리가 그 월에는 물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이 사람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정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총선이 앞서 있다 보니까 의원들도 전부 다 나라 생각보다는 자기가 먼저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들도 각각 작은 당들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 박지원이 당도 지금 2개로 쪼개졌고 유승민이 당도 지금 2개로 쪼개졌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총선에 각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쪼개고 있기 때문에 이 판에서 한교안이가 아무리 정치촌생이 뭔가 해보려 그래도 그게 역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했다. 단식은 자기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지만 강하면 그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단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교안 단식을 조롱도 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한교안 대표가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갈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2월 중순 정도 되면은 한교안 나름대로의 지지 세력을 모으고 이 사람 체제로 총선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는 한교안이마저 쫓아내고 완전 사기 탄핵을 했는 자기들이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교안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할 수 있는 의지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세 가지의 뭡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소미아와 그리고 공수처를 명분으로 내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던지고 당과 나라를 구해보겠다는 승부수를 띄얹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와 민족이 지금 엄청나게 위태로운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이라는 카드를 잘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12월 중순경 되면은 황교안 대표 나름대로 지지 세력을 모아가지고 황교안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추운 겨울에 황교안 대표가 엄청나게 지금 몸이 힘들고 어려울 건데 아무쪼록 이 단식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국가와 나라와 그리고 한국 땅도 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